조금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 오호, 이거 문 닫은 지 오래돼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공간들. 한 10년 정도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새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공실이죠. 이걸 수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려진 건물인가 싶은 이곳. 알고 보니 지방 곳곳 시외버스 터미널의 풍경이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지만 규제의 벽에 막혀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표 수익금 감소로 터미널에 새로운 시설을 추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으나 여러 규제로 인하여 시설에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 터미널들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못할 사연들,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인구 3만여 명의 작은 소도시 경상남도 의령군. 대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이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은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가는 길이세요? 마산 가는 길이요? 여름 7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 시외버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민들. 의령은 기차 없어요? 어려게 뭐 없어요? 기차. 없어요. 많이 떼이면 좋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오라소리도 못 하는 기라. 여기 터미널에 자주 오시나 봐요. 아유 아니 뭐 탈 수가 있나 뭐 이리 내려오네. 의령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중요한 버스터미널. 하지만 한눈에 봐도 건물 전체가 많이 낡고 협소해서 이용하기에 그리 편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도 없네. 그런 걸 이야기해. 잠이들 내려가야 돼. 시내버스 타고 그렇게 자비만 자꾸 쭉 타고 나오고 병내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의령 터미널 내의 유일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다방. 1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갈수록 매출 대신 한숨만 쌓인다고. 터미널의 주위의 시설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업소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남아 있고 문을 다 닫은 상태입니다. 터미널이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보니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요거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부산 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남았네. 은행에 잠깐 좀 갔다 올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은행은커녕 그 흔한 현금 입출금기조차 보이질 않다. 은행이 어디 있지? 터미널 안에 은행이 없나? 부산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는데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결국 그 선택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은행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애매하게 남은 시간을 두고 일단 모험을 감행해 보지만 그 결과는 아이, 부산차가 가버렸네. 시간 놓쳤네. 아이. 그럼 그렇지. 아이고 아저씨 내 차 놓칠 줄 알았어요. 이런 낭패를 경험하기 싫다면 차가 올 때까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딱히 할 게 없어도 너무 없는 버스터미널. 너무 또 많이 탔네 얘. 이거 좀 주라. 뭐 자슬기 없다. 자슬기 있으면 한 너무 맛있는 거 샀는데. 지역 특성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기다리는 시간이 이거 참 더 불편해 보이기만 한다. 의령 터미널에는 한 8, 90%가 어르신들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하고 버스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계속 대기를 했다가 가시는 상황이고 복지시설이나 이 터미널 내에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물이 좀 있으면 좀 따뜻한 곳이나 여름이면 시원한 곳에 좀 얘기했다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못하는 부분이 좀 어르신들 많이 미안죠. 터미널이 너무 좁아서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냐? 사실 또 그건 아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식당, 매점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인구 감소로 계속
이제 지금 몇 년째 지금 가게가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곳곳에 텅텅 비어있는 버스터미널 시설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도 문을 닫아버린 지 오래라고 한다. 여기는 이제 지금 문을 닫은 지 한 5년 이상 됐던 가게입니다. 지금 분식점을 하다가 지금 최고 좋은 자리인데도 뭐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먼지도 쌓이고 한숨도 쌓이고. 지금 여기 있는 뭐 좀 지저분하지만은 이런 물품들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물품인데 아직 가져가지도 안 하시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하루 이용객 400여 명. 그나마도 갈수록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이 버스터미널.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용객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터미널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적자에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터미널 내 매점이며 음식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임대 수익마저 거의 끊긴 상태. 이대로라면 터미널마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 대표이사님들은 다른 분들은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 매표 여직원들까지도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에 순하는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터미널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 개선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매표 수익금 감소로 터미널에 새로운 시설을 추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으나 여러 규제로 인하여 시설에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각종 복합 편의시설을 버스터미널에 설치해서 부족한 매표 수입을 메꿔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규제의 벽이었다.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건축물 용도 규제로 인해 버스터미널에는 시설 목적에 맞는 매점이나 커피숍 등의 소규모 시설 외에는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터미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런 규제에 막혀가지고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들의 사정은 어떨까? 첨단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 경남 사천. 이곳 사천 시내 중심가에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딱 봐도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요 시설이 좀 많이 낡아갖고 좀 영 불편해 보이네요. 사람들 앉는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편의 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화장실이 그 터미널 내에 안 있고 그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묻고 합니다. 하루에 한 100분 내지 200분을 제가 화장실을 안내를 하는데 화장실 찾아 산만리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지저분하고 낡은 시설들. 유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거 어떡하니 안전 문제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좁고 협소한 시설 때문에 차가 제대로 손님들 태우지도 못하고 출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원래 차가 기다렸다가 손님 다 태우고 시간 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차가 와서 바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타시는 손님 입장에서는 차를 놓치게 되면 또 다음 차를 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승차원이 있더라도 이렇게 차가 뭐 출발 시간까지 섰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뒷차가 계속 들어오고 막. 그렇다면 이곳의 편의시설 상황은 어떨까? 음식점 입점 자리인 2층으로 올라가 봤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불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불도 안 들어오고. 아이고 겨우겨우 열고 들어간 2층 시설물. 와 이건 뭐 쓰레기장이 울고 갈 판이네. 이렇게 폐허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한 10년 정도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새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공실이죠. 이걸 수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첨단 우주 산업 도시의 버스 터미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광경. 아하 이거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이용객 감소로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시설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터미널들이 그 시에 그 군에
첫 관문입니다. 관문인 이 터미널이 낡고 또 이용객 감소로 제대로 시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용 시민 그리고 그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방 소도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표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시외버스 터미널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터미널을 신축하기로 결심했는데 하지만 문제는 수익 구조. 우리 터미널이 신축했을 때 어떠한 이익 구조로 수익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학원, 예식장 등을 유치한다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터미널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면 터미널 수익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유치를 통해 운영 적자 개선을 시도해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시작한 신축 계획. 여보세요? 그런데 예. 예? 터미널에 영화관이나 예식장, 학원 등이 안 된다고요? 아하,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신축의 꿈. 복합 시설들을 유치할 수 없다면 신축은커녕 기존 터미널 유지도 힘든 상황. 터미널을 이제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터미널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좀 기존에 할 수 있는 뭐 식당, 커피숍 이런 거 외에 조금 터미널 자체의 수익을 진짜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응집할 수 있는 영화관, 예식장, 학원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고 싶었는데 규제 때문에 그런 걸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터미널을 또 이렇게 이전하고 신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단을 고민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는데 아니 터미널에 그런 편의시설 유치가 안 되면은 터미널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지.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는 터미널 운영을 무작정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기만 한데 이런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보기 위해 지자체의 현장 실사가 시작됐다. 지금 현재 1995년 이래로 이용객 수가 한 4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이용객이 청소년, 학생들, 그다음에 노약자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용객이 많이 줄은 그런 행국이죠.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그럼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수익 구조가 이용객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감소함으로 해서 터미널 수익 구조가 안 나니까 이게 재시설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구조죠.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열악한 상황. 무조건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걸 공감할 수 있었는데 그 자동차 정류장은 사실 개인이 운영하지만은 우리 사실 공공시설이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인데 사실 개인이 참 어렵게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 터미널이 낡아서 여기에서 다시 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새로운 좋은 장소에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터미널 사업자가 우리 공익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시 버스터미널들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따르자 정부 부처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터미널들이 수익성 악화로 신규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개선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하도록 영화관이나 도서관 이러한 다양한 수익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른 기간 내에 규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민에 고민이 거듭한 규제 개선 작업 결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외버스 터미널 내 복합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설치됐던 각종 시설들을 부대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소요되는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신규 투자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이제 재정비 투자도 같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설에 융복합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편의도 증진되고 또 이용률이 제고되기도 하면서 그 지방 상권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시외버스 터미널들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을 닫아야 될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규제 개선이 됨으로 인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봅니다. 더 투자를 하면은 추후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의령 시외버스 터미널 측은 터미널이 민간 운영 시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기에 좀 더 많은 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될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조금 휴회할 수 있는 병원이나 또 물리치료 이런 시설물들이 와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인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 한때 작업 중단까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다. 여기는 분식점, 여기는 지금 현재 은행을 한번 유치해보고 위층에는 의원을 한번 이 전부들 유치해서 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용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터미널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들떠 있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저희 터미널에 영화관, 예식장, 학원 등을 유치해가지고 터미널 수익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낡은 터미널에서 이렇게 넓은 터미널로 이제 이사도 올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터미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하게 될 시외버스 터미널. 하나의 규제 개선이 침체되어 있던 지방 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 8개월. 이런 규제가 8개월 만에 기획됐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 희열, 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한민국이 대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한숨만 쌓여갔던 지방 소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이제 한숨 대신 희망이 쌓이는 아름다운 변신이 시작되고 있다.